투데이 모닝콜입니다. 12.3 내란과 대선 패배 이후 혁신 작업에 나선 국민의힘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찬탄과 반탄 구도가 반복되는 모습인데 그동안 당내에서도 소신 행보를 이어온 김예지 의원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까지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매우 잘 왔습니다. 태백이도 좀 함께 오셨네요. 네, 지금 태백이 여기 엎드려서 조용히 잘 기다리고 있을 네, 것입니다. 태백이를 위한 간식 선물을 사실 준비하긴 했는데 먹을 거 아닙니다.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예, 나갈 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을 일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아까 명함 보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네, 차장님 그 성함과 또 직함과 휴대폰 번호가 점자로 써 있더라고요. MBC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입사 때부터 써오던 명함인데 아. 좀 평소 다니실 때 그런 명함을 많이 받아보시진 않으신 모양이에요.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사실 인권위원 분의 명함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태백이가 너무 차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 간신히 그랬는데 굉장히 거기 놀랬던 게 점자 명함을 주신 거는 좋은데 감사한데 틀렸던 거예요, 다. 글씨가.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약간 검수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명함 검수자는 아닌데 업체에서 그게 안 됐구나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좀 그런 중요성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경우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점점 언론사에서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오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님께도 제가 명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점점 늘고 있고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얼마 전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님 태도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보통 청문회 고압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상대방 말을 끊거나 이러는데 좀 예의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찔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부러 기존 관행과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21대 국회 들어왔을 때도 야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야가 견제와 균형이고 협치를 이루어야 좋은 또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당에서는 저희 간사님도 못마땅해 하신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런 그냥 정말 무난한 질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언론이 좋아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뭔가 싸우고 소리를 쳐야 하고 막말도 오가야 주목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4년, 지금 5년째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일은 없었고 계속해서 똑같이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다시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변함없이 똑같이 고르게 그리고 또 오셨을 때 또 일을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몰랐던 것이 있으면 다시 되짚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보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점들을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점들 좀 여쭈어보고 또 되짚어 보시라고 기회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뭔가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지적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굳이 저까지 똑같은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다행인데 글쎄 저희 간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서 네.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12.3 비상계엄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혁신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 미리미리 혁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됐고 항상 정치인이라 하면 혁신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의 준비가 다들 안 되어 계신 것 같고 또 혁신하는 분들이 과연 혁신의 대상은 아닌지도 물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저희 당 107명이 다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사실 저 또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난다면 진정한 혁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긴급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뒤에 연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특파원, 조금 전 협상 소식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한국과의 협상 타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우선 3,500억 달러 투자,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상호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중에는 그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을 한국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상호 관세는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도 한국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15%로 타결됐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12.5%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은데 협상 내용이 좀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협상단은 당초 한국의 FTA 상황을 감안해서 그 일본과 EU가 타결했던 15% 이하를 목표로 사실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본, EU 수준의 15%가 현실적인 목표였다고 사실은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 면으로 보면은 일본 5천억, 일본 5,500억, EU 6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당초 1,0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준비했었는데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온 대로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걸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어떤 분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좋지. 원래도 사실은 이 계엄이 있기 전에도 당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계엄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을 좀 더 다독일 수 있고 이끌어서 좀 더 바른 방향 그리고 우리 당이 이분 저분 다 포용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도 선은 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추구해야 됐던 방향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방향성 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리드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당이 무언가의 문제를 일으킨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저희 당 출신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시고 저희가 여당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무언가를 뭐 촉발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날 계엄이 있던 날도 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당시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셨고 또 SNS를 통해서도 국민과 함께 막겠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 표결에 참여하셨던 18분의 의원도 있었고, 저 또한 그때 참여는 뭐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어서 참여는 못하였지만, 저는 이제 탄핵 표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이 긴급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 오늘 질문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